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교재 2권입니다. 맨 앞에 나오는 그 대안투자, 그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그 공부할 내용들을 이제 소개를 드려야 되겠죠? 여기가 그 6개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5개 출제됩니다. 5문제 출제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대안투자가 뭐냐, 이제 그거부터 볼 겁니다. 상대적으로 여러분 이제 전통투자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자산을 주식 채권으로 봅니다. 그럼 주식 채권 이외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자산, 뭐 부동산부터 해서 뭐 원자재 등등, 그걸 다 총칭해서 대안투자다, 대안투자 자산이다, 이제 그렇게 부르고요. 여기에 이제 운용하는 방법, 이제 그거를 공부를 하는 건데요. 이 대안투자가 갖는 이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특히 이제 수익이나 위험이 좀 전통투자, 그러니까 주식 채권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수익을 내는 방법이, 얘는 이제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야 수익을 내는 건데, 얘는 이제 운용자 능력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위험 요인도 좀 다르다는 거예요. 기초적인 뭐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이게 아니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위험 요소가 있다. 이제 그런 거 살펴볼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5가지 이제 대안투자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제일 먼저,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부동산도 이제 대안투자 자산에 속하는데요. 부동산 투자.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다룰 거냐면, 제일 먼저 이제 부동산 투자 성과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 비율 분석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을 예측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이제 그 임대 수입 뭐 이런 게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좀 정교하게 계산한다. 단순하게 이제 초년도 수익 가지고 계산하는 이제 이런 것들 공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이제 증권, 이제 투자 대상을 본다는 거죠. 뭐 ABS, 특히 이제 MBS, 그다음에 이제 리츠. 이거 부동산 이제 투자 회사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런데 이제 투자하는 거. 그리고 PF, 부동산, 이게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부르는데요. 부동산에서는 이제 자금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자금 조달하는 게 이제 PF 금융이라는 게 있죠. 프로젝트 금융. 요게 이제 뭐냐.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펀드가 있다. 이제 그런 것들. 굉장히 많네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다음에 이제 PF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PF. 이게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그래서 사모투자 전문회사라고 법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가 지금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 바꿨는데요. PF는 뭐냐면 이제 펀드 자금으로 어떤 회사 주식을 삽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뛸 걸로 보고 사는 게 아니고요. 경영권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통상 이제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가지고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조정 이런 걸 통해서 정상화시켜서 이제 다시 매각함으로써 큰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PEF인데요. 요거는 이제 합자회사 형태를 취해요. 합자회사. 여기 이제 GP, 제너럴 파트너, LP, 요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는 재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운용할 때 이제 우리 자본시장법에 이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용 제한 사항, 특이한 게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장기로 이루어지는데 자금 회수를 어떤 식으로 하냐? 자금을 이제 회수하는 출구 전략. 이것도 독특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헤지펀드. 여러분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헤지펀드도, PF도 사모 형태고요. 헤지펀드도 사모인데, 이게 좀 포괄적인 겁니다. 헤지펀드라는 것은 전 세계 돈 되는데 다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다양한 전략으로, 다양한 자산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게 헤지펀드인데, 이 헤지펀드가 이제 그 자산 운영에서는 이제 운영만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부수적인 거를 다 해주는 이제 프라임 브로커라고 있습니다. PB, 증권사가 이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프라임 브로커입니다. 그러니까 PB의 역할. 요 주체가 있어요, 여러분. 헤지펀드에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하는 운영 전략이 3가지가 있는데요. 요게 특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헤지펀드는 다양한 전략을 피는데, 크게 보면 3가지 유형의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기니까. 그게 이제 3가지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속하는 전략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차익거래 전략입니다. 위험 없이 차익거래.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벤트 드리븐이라 그래서 이제 상황 의존형. 이제 그 위험이 좀 있는 거고, 또 방향성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더 위험이 큰 거죠.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제 방향 맞추는 거. 이런 이제 운영 전략들, 이런 건 이제 살펴볼 거고요. 특히 세 가지 유형의 전략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롱숏 전략, 매수 매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시장 중립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롱숏 전략이 뭐고, 또 이제 합병 차익거래, M&A 하는 거, 이런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볼 거예요. 합병 차익거래,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차익거래, 채권 관련해서 특히 전환사채, CB가 전환사채입니다.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이익을 내냐, 이제 그런 것들을 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단기 장기채를 이용해서 수익률 곡선 거래 이런 거 볼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진다라고 예상할 때는 장기채가 좋은 거냐, 단기채가 좋은 거냐, 반대일 때 그렇게 뭐 등등. 이제 소개 정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다 열거는 안 해도 되겠죠? 그래도 얼추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기가 그러니까 각 파트에서 한 문제씩 뭐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편중돼서 나는데 이 헤지펀드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에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이제 특별자산 펀드도 다음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실물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실물자산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원자재 같은 거 있죠? 부동산 뺀 실물자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물자산이 갖고 있는 특징. 그리고 특히 특별자산 펀드는 여러분 실물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게 어려워요. 보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원유 같은 거 매입한다고 봐봐요, 여러분. 어디다 보관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로 선물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선물 시장이 갖고 있는 콘탱고, 백워데이션.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를 명확히 이제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거는 이제 안 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자산 펀드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신용 파생 상품을 공부할 거예요. 신용위험만 이제 관리하는 신용 파생 상품. 이것도 출제가 아주 한 문제는 난다고 봐야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이제 CDS 들어보셨나요? CDS가 있고, TRS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CLN, 그리고 CDO 중에서 합성 CDO, 뭐 등등 이렇게 있지만, 핵심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의 이제 특징,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대안투자가 뭔지 하고요. 크게 이제 5가지 상품, 5가지 대안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뭐 교재 분량이 그렇게 이제 많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적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만 복습을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